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심심입니다. 네, 오늘은요, 독서 영상을 찍어볼 거예요. 교과서 페이지는 76쪽이고요. 커피 이야기라는 소재,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에서는요, 무엇을 배워볼 것이냐, 바로 나와 있습니다. 커피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먼저 이렇게 문단이 나눠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문단별로 핵심 소재를 찾고 그 핵심 소재에 관련된 중심 내용을 찾는 게 이 내용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단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커피와 생물학적 커피는 엄연히 구분된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우리가 마시는 커피 그리고 생물학적 커피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커피를 노란색으로 하고 생물학적 커피를 살색으로 해볼게요. 우리가 만나는 인간과 생물학적 인간이 전혀 별개인 것과 마찬가지다. 네, 생물학적 커피 나오고요. 커피나무에 매달린 체리의 씨앗, 즉 생두를 의미한다. 그러나 갓수확한 생두는 옅은 회색을 띤 흰색에 향도 거의 없이 쓰기만 하다. 갓수확한 생두는 향이 없고 맛은 쓴맛만 납니다. 그리고 꽃향기에서 풀냄새, 초콜릿에 이르는 풍부한 향을 포괄하고 시고, 쓰고, 떫은 맛을 아우르며 황토색에서 검은색에 가까운 짙은 갈색까지 다양한 갈색의 스펙트럼을 아우르는 커피는 말리고 볶는 가공 과정을 통해 탄생한다고 돼 있죠. 그렇다면 이 생물학적 커피는 흰색에 향도 거의 없이 쓰기만 하다는 거고 여기서부터 끝까지가 우리가 마시는 커피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우리가 마시는 커피와 생물학적 커피의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문단의 중심 소재는요, 커피입니다. 네, 2문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커피를 가공하는 방식은 크게 건식법과 습식법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키워드를 바로 알려주고 있죠. 건식법, 그리고 습식법. 이 나눌 수 있다는 무엇이냐? 커피의 가공 방식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건식법은 노란색, 습식법은 살색으로 해볼게요. 자연식이라고도 불리는 건식법. 그렇다면 자연식은 건식법에 해당하고 가장 단순하고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계를 가장 적게 사용하는 방식이다. 건식법의 첫 번째 단계는 빨갛게 익은 커피 열매, 즉 체리를 수확하는 것이다. 여기에 저는 1번이라고 써주겠습니다. 수확하는 방법은 커피 농장의 규모, 시설물, 위치, 재배하는 커피의 품질에 따라 다양하다. 이것들이 수확하는 방법에 영향을 준다. 수확한 체리는 세척 과정을 거쳐 2번 과정이 되겠습니다. 키즈를 통해 잘 익은 것과 덜 익은 것, 손상된 것으로 선별한다.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먼지, 흙, 나뭇가지 등 이물질은 바람에 날려 제거한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문단에서는 핵심 키워드가 뭘 것 같나요? 여기서는 건식법입니다. 첫 문장에 건식법과 습식법이 같이 나왔지만 그 이후부터는 건식법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가 건식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어를 한번 살펴보면 키질은 키로 곡식 따위를 위아래로 흔들어 이물질을 걸러내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게 키라고 하고 뭘 많이 한다, 뭘 자주 한다 이러면 뭐뭐의 질이라고 붙인대요. 그래서 키질은 키로 걸러내는 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3문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3문단에서는요. 이렇게 선별한 체리는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별한 체리는 커다란 콘크리트 블록, 벽돌, 파티오 또는 돗자리에 펼쳐놓고 햇볕을 받도록 한다.
이렇게 한국에서 가을에 고추를 말리는 풍경과 흡사하다. 여기서는요, 선별한 체리가 햇볕을 받도록 하는데 이것을 가을에 고추 말리는 풍경과 흡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유추라는 표현 방식이 쓰였는데요. 유추란 무엇이냐? 두 개의 사물이 여러 면에서 비슷하다는 것을 근거로 다른 속성도 비슷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전개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물이 1, 2, 3을 거쳤다면 B라는 사물도 1, 2, 그리고 나서 3을 할 것이다 라고 유추를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비교 대조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는 유추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산문단에서의 키워드는 선별한 체리 그리고 햇볕입니다. 체리는 꾸준히 갈퀴나 손으로 섞고 뒤집어 주면서 골고루 마르도록 한다. 체리가 최적 상태인 12.5%의 수분을 머금을 때까지 2주에서 3주간 말린다. 햇볕으로 말린다는 소리겠죠. 햇볕이 약하거나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4주까지 말리기도 한다. 규모가 큰 농장에서는 더운 바람이 나오는 드라이어를 사용하여 말리는 기간을 단축하기도 한다. 햇볕이 약하거나 습도가 높은 지역, 그래서 햇볕의 강도나 습도가 말리는 기간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문단에서는요, 건조 작업이라고 키워드가 바로 나옵니다. 건조 작업은 커피의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왜냐하면 건자가 뭔 건자예요? 말린다는 건자인데 이게 건식법에서 같은 건자가 쓰이죠. 딱 봐도 중요해 보입니다. 체리가 너무 마르면 부서지기 쉬워 운송하는 동안 손상될 위험이 커진다. 그래서 12.5% 가장 이상적인 수분 함유량을 유지해야 합니다. 넘어가서 말린 체리는 공장에서 껍질을 벗길 때까지 특별히 고안된 사일로는 이렇게 생겼어요. 곡물 저장고라고 합니다. 공장에서는 기계를 사용하여 생두를 체리에서 분리해낸 후 이를 선별하고 등급을 매겨 포대에 담는다.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점은요. 기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지금 건식법은요. 기계를 가장 적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기계를 아주 사용하지 않는다? 이건 아닙니다. 기계를 사용하긴 합니다. 그래서 값싼 롭스터 커피는 대부분 비용이 덜 들고 손이 덜 가는 건식법을 통해 가공된다. 그리고 아라비카 커피, 에티오피아의 아라비카 커피도 건식법을 거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